안녕하십니까, 지초입니다. 김유신은 신라 진평왕 17년 을묘년에 태어났으며 그 덩어리에 7개 벼러 무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월성 7별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다는 신기한 일이며 그 밖에도 신통한 일도 많았습니다. 김유신은 18세 때 금수를 익혀 화랑이 되었는데 당시 신라 사회에서는 신분 제도가 엄격하여 성골이나 진골이 아니면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신라의 귀족들과 혼인하지 않으면 출세의 길이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김유신은 진골인 김춘추와 접근할 계획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정월 대보름이 되어 김춘추를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근처 넓은 뜰에서 추궁놀이를 즐겼는데, 이 놀이는 수족을 다 움직여서 하는 놀이로서 한창 신나게 놀 때 계획적으로 김춘추의 옷자락을 힘껏 밟아버렸습니다. 옷은 우지직 소리내며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놀이에 정신이 팔려 옷이 터진 줄도 모르고 돌아가려고 할 때서야 너무 재미있게 노느라고 옷이 터진 줄도 몰랐군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김유신이 말을 건넸습니다. 상공, 옷이 터졌으니 어찌 이대로야 돌아가실 수 있겠소? 이 근처에서 꿰매도록 하시죠. 괜찮소. 대단치 않으니 집에 가서 꿰매도록 하겠소. 아니올시다. 제 집에 오셨다가 그대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소생의 집에서 꿰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김유신은 김춘추를 집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방에는 보희와 문희가 앉았다가 일어나 김춘추를 맞이하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김유신이 상공께서 옷이 찢어지셨으니 바늘을 가져다가 꿰매 드리도록 하여라 하니, 보희는 하자는 일로 귀공자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하고는 다른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에 문희에게 시기니 문희는 자기 반지 고리에서 비단 실과 바늘을 가지고 와서 얼굴을 다소곳이 숙인 채 터진 곳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곱게 그린 아미는 나비가 날아갈 듯 부드러운 곡선을 나타냈고, 높지도 낮지도 않는 코는 매력이 있었으며 양볼은 부끄러움을 머금은 듯 도화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모양을 바로 앞에서 바라보는 김춘추의 가슴은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춘추는 돌연히 꿈꾸는 듯 취한 듯 문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상공, 이르시면 아니되옵니다 하며 손을 빼려 하였으나 그럴수록 김춘추의 손은 문희의 손을 더욱 힘차게 쥐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밖에 계시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문희의 몸은 김춘추의 씩씩한 품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날 다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골의 몸으로 함부로 나 다닐 수가 없단다. 그러시면 천한 가야의 왕손은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괜찮겠습니까? 매우 영리한 말이다. 후일의 사태를 다짐하자는 용이 주도한 문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걱정 말아라. 장부의 말이
천금 같은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더욱 힘있게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상공, 소녀의 몸은 약속 없이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활짝 핀 꽃에 나비가 저절로 날아들듯 두 사람의 정념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김춘추의 사랑을 받은 문희는 밤만 되면 김춘추의 품이 그리워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김요신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제 뜻대로 되어가는구나. 일만 잘 되면 장차 왕비가 될 수 있으며 우리 집안도 진골이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에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김요신은 또 한 번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춘추와 문희는 혼인은 이루어졌으며 김요신의 출세의 길이 탄탄대로와 같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진덕 여왕이 죽자 김춘추는 왕위에 올라 8년 동안 김요신과 함께 심묘한 책략과 용기로 삼국을 통일하여 태평성대의 세월을 누렸다 합니다. 김춘추와 문희가 만났던 전날 밤 누이 동생 보희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보희가 꿈에 서산에 올라가서 소변을 보니 그 소변으로 경주 시내가 가득 찼습니다. 꿈이 하도 이상해서 아침에 동생 문희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언니 그 꿈을 나에게 파시오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내 꿈을 사겠느냐 하니 문희는 서슴지 않고 비단 치마를 드리겠어요. 보희가 좋다고 말하자 문희가 곧 치마 앞자락을 벌려 받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난밤 꿈을 너에게 준다 하여 그 꿈은 문희의 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꿈의 징험이 그렇게 클 줄 알았더라면 보희는 꿈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문희의 사주가 왕비의 사주를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면 꿈을 사서 왕비가 된 것일까요? 참 아리송합니다. 감사합니다.